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천장 만들고 등기구 만들어서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하고 내부 카메라 설치해서 뷰 하나 잡고 렌더링 돌리는 것까지 해볼게요. 제가 역시나 녹화를 했다가 이번에는 2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만드는 거 하나 대충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냥 배치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이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라인 두께를 지금 바꿔놨었는데 요거는 다시 디폴트 상태로 좀 갈게요. 자, 그럼 천장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천장 만들 거니까 탑뷰로 가고요. 탑뷰에서 Shift A, 메시 플레인. 자, 평면 하나 만들었고요. 평면의 높이는 여기 Z 방향 2700. 현재 천장 높이가 2700이기 때문에 그냥 맞춰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스냅이 꺼졌네요. 가지고 오고 붙여놓고 이쪽 버튼도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일단 천장은 다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천장면이 뒤집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아래쪽에 여기 바닥이 있는데 투명하게 보이죠? 얘는 지금 뒷면은 투명한 상태예요. 요거를 평면을 하나를 더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평면이 있는데 평면이 뒷면은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재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면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모델링을 하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오버레이에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이 부분을 켜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오브젝트가 뭐가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부분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쉐이드 모드 여기 확장 뷰포트 쉐이딩 뭐 다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 백페이스 컬링 이 부분을 제가 켜놓은 거예요. 꺼놓게 되면은 뒷면이 보이는 거고요. 이 부분을 켜놓게 되면 뒷면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그러면 얘가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아, 면이 내가 만든 면이 뒤집어져서 내부에서 보면 뒷면이 보이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죠. 물론 뒷면도 렌더링이 나오기는 하나 가능하면은 앞뒷면 맞춰서 모델링 하는 게 좋으니까 페이스 선택한 상태에서 Alt N 플립 이렇게 면을 뒤집었어요. 자, 면을 뒤집고 나면은 선택도 안 돼요. 일단 선택하기도 힘들어요.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앞면이 보이는 쪽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재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재질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 쉐이딩 모드로 이동을 할 거고요. 자, 쉐이딩 모드에서 얘만 따로 볼게요. 지금 저는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천장이 있으니까 해당 천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질 적용이 되어 있는 천장이고요. 천장은 그냥 흔하게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텍스 재질 사용했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재질 적용은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지금 범프맵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요거 다른 영상에서 한번 올려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자, 여기 지금 베이스 컬러에 텍스처 하나 집어 넣었고요. 이 텍스처의 사이즈는 자,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텍스가 한 장이 30cm에 60cm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전체 사이즈는 1.2m에 1.2m다. 두 장에 4장이니까.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넣어 놓은 상태고요. 사이즈에 맞춰서 넣기 위해서 자, 매핑 노드를 이용하고 얘는 위치를 잡으려고 넣은 거고 요 밑에 있는 스케일 이 부분을 조정을 한 거예요. 스케일에 얘를 연결을 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1200 밸류 값으로 해서 여기서 밸류 요 노드 하나 추가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매스 노드예요. 매스 노드 요거 추가했는데 얘를 add가 아니고 divide로 해서 자, 기본값 1000은 고정값이고요. 1000 나누기 내가 원하는 값을 해서 해당 값을 스케일에 집어넣으면 원하는 사이즈로 나온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3D 피복 갖다 놓고요. 여기에 평면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죠. 얘를 1200짜리로 이렇게 만들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한 칸, 두 칸 넘어가죠. 위로 1200, 옆으로
600에 600, 전체가 1200이니까 절반 걸쳐져서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로테이션을 90도를 돌려놨어요. 90도를 돌린 이유는 원래 0이면은 이렇게 방향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텍스처가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텍스처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텍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길이 방향으로 텍스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로테이션 Z축 90도 방향으로 돌려서 회전을 시켜놨고요. 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살짝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벡터에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오브젝트를 연결을 해서 스타팅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 탑뷰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 여기에 있는 스타팅 포인트 지점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뷰가 아니죠. 툴에 여기에 있는 어펙트 온리 오리진 클릭하고요. 얘를 G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원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G 이렇게 텍스처의 원점을 이동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오리진 갖다 놓고 갖다 놓은 위치에서 우클릭해서 여기 셋 오리진에서 오리진 to 3D 커서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드온 지금 제가 만든 애드온 활용하기 있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의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3D 커서와 오리진이 이동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네, 오리진이 안 보이죠? 오리진을 봐야겠네요. 여기에서 오리진, 자, 오리진 여기 점 하나 보이죠? 여기 살짝. 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보기가 힘들겠네요. 오리진이 너무 작아서 다시 인터페이스. 자, 다시 라인 두께를 두껍게 줄게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더만 보기 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점 설정해서 만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천장 다 만들었으니까 지금 천장면이 여기에서 앞뒷면이 다 보이는 이유는 지금 레이아웃 탭이 아닌 쉐이딩 탭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백페이스 컬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렌더 프리뷰 모드이기 때문에 백페이스 컬이 선택이 안 되고요. 여기서 쉐이드 모드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백페이스 컬링 선택하면은 이렇게 뒷면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자, 다시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천장은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여기 있던 얘는 지워버리고요. 이 뒷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앞에 보이는 쪽에서만 잡혀요. 자, 그러면 지금 천장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등기구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우면 안 됐는데 그랬네. 요거 일단 남겨놓은 상태에서요. 요 등기구는 하나 만든 건데 간단하게 요거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평판 조명이에요. 평판 조명이고 전체 사이즈는 자 1280에 320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모델링이니까. 저도 모델링을 잘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자 탑뷰 이동해서 3D 커서 갖다 놓고요. Shift A 일단 저는 평면 기준에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이즈는 1200 폭 1200으로 만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사이즈 조정을 하는데 지금 높이 여기는 300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Y계 좌표를 300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스케일이 지금 1, 0.25, 1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여기서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냥 둔 상태에서 모델링 해볼게요. 페이스 선택하고요. 페이스 선택한 상태에서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인셋 25mm. 자, 이렇게 집어넣고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얘는 25mm인데 얘는 이상하죠, 사이즈가. 탑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안 맞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를 그냥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냥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에서 비율로 봐서 얘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인셋이나 뭐 베벨이나 뭐 다른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자 일단 요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 진행하기 전에 여기 있는 스케일을 꼭 1로 맞춰야 되는데 여기를 1로 맞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플라이 스케일 이렇게 맞춰준 이후에 인셋 25mm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높이는 익스트루드 해서 10mm만 돌출시킬 거고요. 가운데는 조명이 나오는 면으로 만들어서 안으로 다시 한 2mm 정도 마이너스로 집어 넣을 겁니다. 이 형태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재질 적용했는데 재질 적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만들어 놓은 재질이 있지만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메터리얼 프로퍼티스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재질을 두 개로 나눠서 줄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재질을 만들고요. 첫 번째 거에 조명이 나오는 발광면 부분, 발광 아크릴 부분, 광학산 아크릴 부분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I 반전 선택해서 두 번째 거 어사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선택한 상태에서 new 하면 여기서 뜨죠. 자, 여기에서 new 안 하고 쉐이더 에디터 보통은 3D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모니터는 두 개 이상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브 모니터에 요 쉐이더 에디터를 띄워놓고 그쪽에서 작업하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자, new.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명이 나올 면이기 때문에 렌더 프리뷰 모드로 보고요. 그리고 렌더 프리뷰 모드 조명이 나올 부분이니까 자, 여기 프린스플드 BSDF의 이 이미션 부분을 화이트로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남아있는 얘네들도 다 리소스고 이런 뭐 반사나 이런 거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얘를 사용하지 않고 Shift A 이미션 노드를 쉐이더, 이미션 쉐이더죠. 쉐이더를 서페이스에 연결해서 이렇게 그냥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정을 바꿀 거예요. 설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작업을 조금 할 거예요. 제가 까먹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따로 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지금 요 두 번째 거. 여기 해야죠. 그래서 자, 옆에 있는 메터리얼 프로퍼티스에서 두 번째를 클릭을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쉐이더 에디터에서 여기 슬롯 1번 아니고 슬롯 2번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세요. 뉴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자, 컬러, 베이스 컬러를 설정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화이트예요. 화이트라서 흰색 설정을 하는데 흰색은 최대 0.8이에요. 최대 0.8. 그냥 요거는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베도 레인지 뭐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가장 어두운 게 뭐 흑연인데 그게 뭐 0.02였나? 하여튼 뭐 그 정도? 0.02. 요 정도? 요거 이하로는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이트로 해야지. 화이트로 가는데 자, 주변에 있는 하얀색 물체를 몇 개 모아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다 똑같은 하얀색이 아니에요. 누구는 조금 더 노랗고 누구는 조금 더 파랗고 뭐 이렇게 약간 색상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를 만들어도 완전 화이트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매끈한 재질이니까 러프니스 값을 많이 낮춰서 이런 식으로 일단 설정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금속이지만 금속 위에 페인트가 되어 있는 거죠. 유전체예요. 유전체. 비금속, PBR, 메터리얼, 프로세스 기본 방식에 따라서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른 거 건들 거 없죠. 스페큘러 그냥 두면 되고 러프니스 값 정도로만 만들면 되는 거고 표면 거칠기 범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끈한 재질이니까 크게 건들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만 건드려 볼게요. 일단은 렌더 프리뷰 모드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자, 씬 월드 일단 꺼서 임의의 HDRI가 보여지게 하고요. 자, 이 코너 부분 보면은 제가 지금 모델링을 굉장히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아이고, 자, 코너가 완전 각져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전혀 맺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천장면에 붙어 있고 대부분 멀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모델링이 디테일하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간단하게 해 놓은 상태고 대신에 혹시라도 이 코너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좀 맺혀서 또 부드럽게 쉐이딩이 일어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베벨을 모델링이 아닌
노드를 활용해서 재질로 활용하는 거죠. 그 레디어스 값은 미터 단위예요. 1이면 1미터의 크기의 라운드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mm 정도, 그래서 0.001, 1mm 정도 라운딩을 시킬 거고, 요걸 노말에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코너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서 확실하게 볼까요? 자, 두 개를 완전히 붙여놨죠. 붙여놨는데도 가운데 음영이 지죠. 왜냐면은 말려 들어갔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자,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여기 있는 하나는 인스턴스 상태를 일단 끊어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빼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얘는 코너가 딱 각져서 하이라이트가 전혀 맺히지 않는데, 얘는 이렇게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더 디테일한 렌더링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할 거고요. 얘는 다 지워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재질 적용한 애들이 여기에 쭉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모델링을 했는데, 자,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모델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로 모델링을 할지를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사이즈는 185로 만들었어요. 질은 185예요. 그래서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은 실린더를 이용을 할 거고요. 사이즈는 185인데 여기에 있는 값은 레디어스, 반지름 값이에요. 그래서 185의 절반 값을 넣어야 되는데 매번 계산기 두들기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자, 블렌더 같은 경우는 푸식이 다 들어가요. 뭐 나누기 2 곱하기 2 곱하기 뭐 0.23 뭐 이렇게 해도 다 계산해서 지가 만들어요. 다시 한번 이제 실린더 만들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세그먼트를 16, 이게 좀 적게 줘서 각지게 만들게요.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레디어스 값은 185 나누기 2.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여기에서 얘는 요만큼은 다 지우고 페이스 이렇게 면만 남긴 상태죠. 이렇게 면만 남긴 상태에서 일단 오리진 이동 먼저 시키고요. 그리고 윗면을 바라보게 먼저 만들 거기 때문에 Alt N 클립, 그 다음에 모델링 아까랑 동일한 방식으로 익스트루드 일단 얘는 5mm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인셋 20mm만. 자, 그 다음에 인셋 5mm 하고 탭 누르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끔. 자, 그런데 지금 세그먼트가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해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각지는 부분들도 쉐이딩 일단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쉐이딩 먼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스무딩 그룹을 재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냥 오브젝트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줄 거고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오죠.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부드럽게 연결이 돼서 그래요. 이 상태에서 어디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여기 들어가서 노말에 오토 스무스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면은 쉐이딩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죠. 플랫 상태와 쉐이드 스무스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모델링 자체가 너무 각이져 있으니까 얘를 좀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측에서 어디였냐, 여기 모디파이어, 아이고,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의 애드 모디파이어에 여기 सब디비전 서페이스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면을 세분화 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면이 지금 하나인데 얘를 값이 1이면은 4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상태로, 자, 일단 이 정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요 끝에 있는 이 코너 부분, 여기는 각지게 남아 있었어야죠. 이렇게 4개는. 그래서 얘네는 각지게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E, 엣지 메뉴 들어와서요. 여기에 있는 엣지 메뉴와 같아요. 엣지 메뉴 들어오고 밑에 있는 엣지 크리지 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얘를 값을 최대로 놓으면은 해당 부분은 각지게 유지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뭔가를 건드려야겠다라고 하면은 에디트 모드 빠져나오고요. 여기에 우측에 어플라이 메뉴 확장해서 어플라이 시키면은 이제 모디파이어가 사라지고 모델링 자체가 이렇게 세분화가 돼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어지럽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엣지들은 다 지워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엣지들도 이렇게 선택. 자, 블렌더는 이렇게 선택하면은 뒷면 선택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드래그로 이렇게 박스 셀렉트 지워버리고 측면도 이렇게 세 개 잡고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면 페이스 모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넘패드에 더하기 버튼 하면 이렇게 한 단계 더 옆에 있던 붙어 있던 페이스까지 같이 잡아주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 잡은 상태에서 셀렉트에 셀렉트 모어 앤 레스 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더하기 빼기예요. 넘패드에 있는 더하기 빼기예요. 지워버리고요. 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덮어야 되니까 테두리 부분만 루프 셀렉트로 선택한 상태에서 자, F 필 명령어 이용해서 덮어 놓을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딜리트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그먼트는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게 돼요. 그냥 보기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F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운라이트.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애초에 만들 때 메쉬 실린더 처음에 만들 때 아예 여기서 세그먼트를 이렇게 충분히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주위에 있던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적용 안 해도 되고 엣지 정리 안 해도 됐으니까.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를 생각하고 모델링을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운라이트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텍스 기준으로 해서 중심에 맞춰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거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뭐 저희가 뭐 인테리어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카메라.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타겟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각종 애드온 사용하면은 좀 더 쉽게 타겟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서 올리고요. 일단 이렇게 타겟 만드는 거 기본 기능을 알아야 되니까 카메라를 일단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될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어떤 것으로 만들어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렌더링에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empty 객체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얘 사이즈는 아이템 사이즈 자 0.1, 0.1, 0.2 이렇게 해서 그냥 100mm 정도로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중간에 넘어가 버려서 여기 스케일을 다시 조정을 한 건데 처음에 만들 때 empty 큐브 여기에서 100 이렇게 만들었으면 됐었어요. 컴퓨터가 또 버벅거리기 시작하네요. 자, 그다음 카메라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 우측 넘어가서 다시 프로퍼티스에 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스 어디 가니? 여기 컨스트레인트 오브젝트 컨스트레인트 여기에 트랙 2 여기에 있죠. 숨어서 옆에 많이 더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화면을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 놔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트랙 2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에서 원점 XY 좌표 000인 곳으로 선이 하나가 생겨요. 이거 일단 무시하시고 요 다음에 여기 타겟에 스포이드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엠프티 객체를 찍어주게 되면 타겟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타겟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카메라를 넣어 놓은 상태예요. 카메라를 넣어 놨는데 이 카메라 추가적인 설명 몇 가지만 드릴게요. 자, 지금 카메라가 벽체 밖에서 찍고 있는데 내부가 보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자, 카메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여기에 있는 클립 스타트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 돼요. 조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최대한 당겨도 되느냐? 내가 잡는 뷰에서 지금 렌더링이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잘리는 게 여기까지 잘리면 안 되겠죠. 그럼 렌더링 나오는데 빈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그 바로 전까지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뒤로 가서 볼까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요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저는 2150에 설정을 해놨는데 카메라 좌표에서부터 2150이 떨어진 지점까지는 렌더링이 안 나오고 이후로만 렌더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엔드도 똑같아요. 엔드를 줄이게 되면은 5000만 잡아볼게요. 5만을 했네요. 5000. 카메라의 지점부터 2150까지는 안 나오고 그리고 5000까지 나온 다음에 5000 뒤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뒤에 빵꾸가 뽕 뚫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엔드급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들 일이 없겠죠. 뷰가 전체 렌더링이 나오지 않는 한, 자, 이렇게 건들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3D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보지는 않아서 거의 이제 3D 맥스를 위주로 다뤄봤었으니까, 이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뷰를 만약에 잡았다. 아이고, 너무 멀다.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자, 이 카메라를 보통은 타겟을 내려 찍거나 올려 찍으면 안 돼요. 내려 찍거나 올려 찍어도 되는데 내려 찍거나 올려 찍는 경우에는 카메라 커렉션, 뭐 카메라 버티컬 오토 겟 틸트인가? 뭐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 세로선을 항상 수직으로 세워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런데 블렌더 같은 경우는 타겟을 이렇게 내려 찍게 되면은 얘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겟을 내려 찍는 게 아니고 카메라에 여기에 Shift X, Shift Y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카메라를 누르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카메라 보면은 이렇게 내려 찍고 올려 찍고 이렇게 되죠. 그대로 그냥 수평 이동, 수직 이동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활성 카메라로 바꾸려고 그러면 카메라 선택하고 컨트롤 0 하던가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씬 프로퍼티스에서 여기는 카메라, 여기는 스포이드, 얘 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뷰를 카메라 뷰로 바꾸려고 그러면 넘패드에 그냥 0번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잡아놓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 라이트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나 다 그냥 여기서 보면은 다운라이트 먼저 볼게요. 다운라이트 지금 이거 안 보이죠? 이렇게 했더니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홈키 누르시면 되고요. 이동돼 있어서 그랬던 거니까 홈키 눌러서 돌아갔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IES 데이터 하나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 작업 순서에 따르면은 저는 IE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그냥 190 고정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90 지금 해놓은 상태고, 자, 그리고 여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75mm 정도 그냥 설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멀티플 임포턴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 되어 있는 상태로 해놓을게요. 얘도 똑같이 그냥 IES 데이터 넣어놓은 상태고요. 여기 요거 평판 조명 들어가 있는 거 IES 데이터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스트렝스 1에 그냥 파워값 190이고 여기에 제가 컬러 값에 블랙 바디라는 노드를 하나 사용했죠. 이 블랙 바디는 색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프리뷰 한번 눌러서 보면은 지금 너무 밝으니까 미리 보기로 볼 수 있게끔 만들게요. 야, 지금 색온도를 6000으로 만들어서 지금 요 정도의 컬러가 나오는 거고, 색온도를 만약에 더 낮게 설정을 하면은 더 노란빛으로 가는 거고, 색온도를 더 높게 간다 그러면 더 푸른빛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색온도 같은 경우는 렌더러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느낌에 잘 맞는 색온도를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렌더링 세팅은 여기까지는 다 됐고, 렌더링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자, 지금 렌더링을 돌릴 건데, 카메라 선택해서 보면은, 카메라에 여기 보면 EV 값을 제가 7로 설정을 했죠. 카메라를 처음 만들게 되면은, 요거 제가 만든 애드온이에요. 따로 올려드리는 데에서 보시면 되시고, 자, 기본적으로 설정하면은 ISO가 빵, EV가 7 이렇게 그냥 잡혀 있어요. 그래서 ISO를 최소한 한번 설정을 해줘야 정상 작동이 돼요. EV로 해도 똑같아요. 한번 눌러줘야 ISO가 바뀌면서 정상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EV7로 맞춰놓은 상태이고 EV7인 상태에서 그냥 내부 렌더링 돌릴 건데, 자, 월드 빼고 월드를 제가 넣어놓은 상태라 이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월드 그냥 화이트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그냥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아, 렌더링 돌리기 전 렌더링 세팅 한번 다시 설명드려야죠. 자, 렌더링 세팅 다른 건 건들 거 없고요. 여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라이트 패스에 커스틱 요거 두 개 껐고요. 그 다음에 저는 리니어 상태로 렌더링 돌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 필름이 요거 그냥 스탠다드로 교체했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교체해도 돼요. 후보정이기 때문에 렌더링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렌더 맥스 샘플은 일단 1024로 낮게 설정해 놨어요. 렌더링 대충 돌리고 빨리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리고 렌더링 사이즈는 2000에 1500으로 하고, 여기에는 퍼센테이지를 50%로 해서 사이즈가 좀 더 작게끔, 최종 렌더링 돌리는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오게끔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있는 라이트 하나 선택을 하고요. 라이트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프리뷰 꺼버리고, 여기 파워 값 한번 보시면은 렌더링 돌릴 때 이리 오너라. 자, 이렇게 값이 낮아졌죠. 지금 카메라의 노출값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라이트의 강하기를 조정을 해준 거예요, 자동으로. 아, 천장 범프도 안 집어넣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이렇게 렌더링이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렸네요. 여기 지금 렌더링 세팅할 때 제가 여기 밑에 있는 필름이게 여기 다 닫고 보여드려야 찾기가 편하시겠죠. 필름에 여기 밑에 내려오면은 여기 트랜스퍼런트 이 부분이 체크 해제되어 있는데, 이 부분 체크, 그리고 여기 트랜스퍼런트 글래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리면은, 이것도 렌더링 다시 돌려야 되니까 하면은 일단은 이미지 에디터로 가서 슬롯을 1번으로 바꾸고 2번에다 돌려놨었네요. 1번으로 가서 렌더링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 배경이 지금 하얗게 나오죠. 이 배경을 보이게 하느냐 투명하게 하느냐에 대한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명하게 그냥 보이게끔 해놨던 건데, 요거 일단 체크 해제한 상태에서 일단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요거 나오는 거는 일단 나중에 보고요. 자, 지금 보면 천장에 요렇게 지금 하얗게 뭐 이상한 반구가 생기죠. 이게 뭐냐면 설치한 라이트가 비치는 거예요. 요 라이트가. 이 라이트는 분명히 설정 들어가서 보면은 어디 있니? 여기에서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메라에 보여버리죠. 카메라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글로시어 트랜스미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면은 얘가 벽면에도 하이라이트를 안 만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라이트에 여기 있는 멀티플 임포턴스, 저도 얘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찾아봤어요. 얘를 끄면은 돼요. 다음에 좀 더 공부해서 다음 영상 만들면서 저게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유리예요. 여기 유리, 투명 유리. 여기가 지금 투명 유리인데, 투명 유리가 지금 보면은 외부를 반사시켜서 지금 하얀색 빛이 반사가 되게 돼요. 근데 이 반사 같은 경우에는 반사에 의한 게 아니고
거울 반사에 의한 거예요. 이게 블렌더가 웃긴 게 뭐냐면은, 자, 쉐이더 에디터 이동해서 여기 보면은, 자, 프린스플드 BSDF가 있죠. 여기서 스페큘러가 나와서 여기에서 반사가 한번 나오죠. 그런데 여기 트랜스미션이 올라가서 투명한 유리가 되게 되면은, 혹은 뭐 글라스 BSDF 얘를 활용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반사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반사와 여기에서 나오는 반사를 따로 취급해요. 따로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 뭐 반사에 대한 걸 다 없앤다 그래도 얘는 외부가 반사돼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각도가 거의 지금 시야각과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평? 수평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거울 반사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던 거는 여기는 요 동그랗게 반사되는 거 없애야 되니까 요 라이트에 지금 라이트는 전체 인스턴스로 복사가 된 상태예요. 라이트에 멀티플 임포턴스 요거 체크 해제하면 된다. 얘랑 얘랑 두 개, 라이트가 들어간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반사가 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인스턴스로 복사됐다 그랬는데 인스턴스로 복사된 객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 객체 하나 선택을 한 상태에서 Shift L 누르면 Select Linked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터 이렇게 하면 얘네가 다 인스턴스 객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만 일단 링크를 끊어 볼게요. 오브젝트 링크 끊으려고 그러면은 여기 오브젝트에 릴레이션스에 여기 make single user object and data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시 얘를 하나 클릭을 하고 Shift L 오브젝트 데이터 하면 얘네 세 개가 안 잡히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인스턴스 상태로 해놔야 내가 요거에 대한 색온도를 나중에 색온도를 교체를 했을 때 얘네도 다 바뀌어야 되니까. 뭐 수정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뭐 건들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큰일 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원본이 될 객체를 활성화 상태로 둔 다음에 컨트롤 L 해서 링크 오브젝트 데이터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Shift L 해서 오브젝트 데이터 하면은 이렇게 다 인스턴스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배경을 렌더링을 돌려야 되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은 다 안 보이게끔 렌더링이 안 나오게끔 여기 카메라에서 얘를 다 꺼버릴게요. 카메라만 켜고요. 이게 empty가 두 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그냥 한번 돌려볼까요? 렌더링을 그냥 돌리면 안 되죠? 자, 월드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월드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HDR 소스 이거 일단 빼버리고 HDR 소스를 여기는 컬러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렌더링 돌리면은 이렇게 그냥 원본 이미지가 원본 형태의 밝기로 원본의 밝기로 그냥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카메라의 노출값은 7이었죠. 노출값 7로 외부 나가서 사진 이렇게 찍으면은 얘도 이제 없앨게요. 자, 노출값 7로 맞춰놓고 카메라 사진 찍으면은 밖에 이렇게 안 보여요. 허옇게 보이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찍으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EV 값을 한 10에서 12 정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한번 찍어 보세요. 실제 사진 찍어서 노출값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노출값으로 못 맞추겠다 그러면 여기는 EV 값으로 보면 되죠. ISO 100에 내가 얼마의 값으로 사진을 찍었는가. 저는 그냥 12 정도로 맞출게요. 12로 맞춰서 렌더링을 돌리면은 이 사진이 더 어두워져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요 제가 만든 익스포저 컨트롤러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아직 이 부분까지는 안 넣어놨어요. 사실을 까먹고 안 넣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현재는 귀찮다. 일단은 볼게요. 자, 내부씬 지금 실로 렌더링 돌렸죠.
그리고 외부는 그냥 10 정도로 맞출게요. 그러면은 그 밝기 차이가 3 정도가 나죠. 3. 그러면은 그 3의 노출값만큼 얘가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트렝스 값에 2의 3승만큼 이 멀티플라이가 더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자, 2의 3승만큼 더 밝아지면 된다. 그래서 얘를 EV를 7로 돌렸을 때 렌더링을 돌리면은 이렇게 밝게 나오게 된다. 물론 얘를 10으로 맞춰도 이 밝기는 변함이 없어요. 자, 이렇게 밝기의 변함은 없다. 그런데 어쨌든 맞춰서 돌리면 된다. 얘는 원래가 10짜리였고 내가 지금 찍으려는 C는 7이니까 2의 차이 나는 수의 제곱수로, 그러니까 지금 7에서 8, 9, 10 3단계가 차이니까 2의 3제곱만큼 밝아지면 된다. 이렇게 배경을 넣으면 돼요. 자, 그럼 배경 넣었으니까 전체 다 켜고 렌더링 돌렸는데 두면은 어차피 뭐 꺼져 있긴 하니까 두면 어차피 라인이라 나오지는 않지만 렌더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 자, 이렇게 렌더링 나오는 도중에 일단 껐고요. 자, 여기 보면은 배경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배경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옆으로 회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매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일단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얗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벡터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꼭 매핑 노드를 연결하면은 벡터를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드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돌리고 싶은 만큼 요 로테이션을 돌려주면 됩니다. 90도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배경을 적절하게 맞춰서 넣으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 배경이 너무 뷰랑 안 맞죠? 뷰랑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뭐 빛에 대한 효과만 지금 줄 거고 실질적으로 주위에서는 배경이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배경은 후보종으로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게 만들어야 돼서, 자, 여기 렌더 프로퍼티스에 아까 했던 필름에 여기에 트랜스퍼런트 체크, 그리고 트랜스퍼런트 글라스 이 부분도 체크 해서 렌더링. 자,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게 되죠. 자, 투명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반사되는 부분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없애 볼게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만들어낸 방법이라, 저는 이 부분이 이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냥 하얗게 반사가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얀색이 반사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월드, 여기에서 다른 거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믹스 쉐이더, 믹스 쉐이더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하나 복사를 하고요. 여기는 스트렝스는 이 파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밝아지게 만들고 얘를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라이트 패스 노드를 이용을 하는데 라이트 패스 노드에 여기에는 이 트랜스미션 레이 이 부분을 팩트로 활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바닥에서 반사가 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좀. 왜? 그거 때문에 솔직히 집어넣는 것도 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물체에 대해서만 반사와 굴절해서 제외를 시켜버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 렌더링을 돌리면은 자, 이렇게 바깥면이 그냥 하얗게 이렇게 반사가 되게 되죠. 뭐 이게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이 부분을 조금 약하게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일단 렌더링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자, 렌더링 다 나왔고요. 지금 나온 이 렌더링 이미지는 디노이즈가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렌더링 사이즈도 굉장히 작게 돌려놨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나온 상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렌더 프로퍼티스에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컬러 매니지먼트 이 부분에 뷰 트랜스폼을 자, 필름익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뭐 핸드폰 카메라에 HDR 기능 활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밝아서 타는 부분은 조금 낮춰주고, 그리고 조금 뭐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부분은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름익이. 그래서 뭐 크게 후보정할 필요 없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써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완전 흰색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준 거예요. 요 뒤에 여기 반사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쨍한 이미지를 좀 선호를 해서.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거울 반사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조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좀 빠른 렌더링을 위해서 이 부분만 잘라서 한번 볼게요. 지금 뷰가 살짝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 녹화 다 끝내고 나니까 뒷부분에 좀 빠진 것들이 많아서 뒤에 다 잘라내고 다시 하고 있어요, 또. 자, 여기 렌더 이전. 여기 세 번째, 아웃풋 프로퍼티스에 렌더 이전 해서 이렇게 잘라지게끔. 자, 카메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어, 카메라 선택하면은 이렇게 잘라내서 렌더링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일단 돌리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거울 반사가 너무나도 심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부에 이렇게 일단 조명을 넣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볼륨 어브졸루션의 지금 강도가 너무 강한 탓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교하기 좋게 서페이스 빼고 볼륨만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로 어둡게 나오나. 지금 내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이 부분만 잘라서 지금 렌더링 나왔고요. 렌더링 나온 이미지 보면은 다른 거 없이 볼륨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어둡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유리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렌더 프리뷰 모드로 들어왔는데 배경이 보여야 뭐 어느 정도 보이는지 아니까 일단은 다시 배경 보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렌더 프리뷰에서는 지금 조명 강도가 너무 강하니까 월드에서 임시로 일단 좀 약하게 만들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얘 연결하고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는 유리를 통해서 뒷부분이 살짝 어두워 보이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굉장히 진해져 버려요. 자,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고 여기에 있는 볼륨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유리 두께만큼만 투과해서 보면 됐었는데 지금 시야각이 바뀌었죠. 시야각이 바뀌면서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쳐다보게 됐을 때 뚫고 나가야 되는 범위가 깊어지다 보니 좀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심하죠.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강도를 그냥 줄이면은 안 되겠죠. 그냥 강도만 줄이게 되면은 정면에서 투과되는 것도 너무 약해져 버리니까 정면에서 투과되는 거는 요 정도가 투과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유리 재질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잘라서 볼륨 빼고 유리만 볼게요. 자, 유리가 흰색이면은 완전 투과가 됐지만 유리에 컬러를 넣어주게 되면은 일단 대충 넣을게요. 유리 색상이 묻어나게 되죠. 그래서 컬러를 동시에 같이 적용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강도를 낮춰줄 거예요. 밀도를. 자, 그래서 얘는 다시 볼륨으로 넣고 얘는 다시 자 서페이스로 들어간 상태에서 컬러를 같이 줄 거기 때문에 Shift A 컬러가 아니죠. RGB
이렇게 RGB 노드 하나 추가하고 여기에 있는 컬러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컬러를 베이스 컬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볼륨의 컬러에 동시에 같이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진하죠. 당연히 진하니까 여기에 있는 강도를 낮춰주면 되죠. 더 낮춰야겠네요. 이걸 또 너무 낮추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큐브 하나 만들어서 볼게요. 여기 있는 재질을 큐브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자,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강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두꺼운 유리와 얇은 유리의 차이가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 정도를 어느 정도 보이게끔 만들어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두꺼운 유리와 얇은 유리의 차이는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강도는 더 이상 낮추지 말아야 돼요. 이게 너무 내려가니까 이렇게 많이 두꺼운데 별로 차이가 없죠. 유리 색상 차이가 많이 좀 어두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일단 두고요. 둔 상태에서 정면에서 보이는 컬러를 조정할 때는 여기에 있는 색상을 조정하시면 되세요. 색상을 좀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됩니다. 지금 정면에서 보이는 거 위주, 왼쪽에 있는 이 정면에 있는 유리 컬러를 기준으로 잡고 최대한 좀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측면에서도 바라보는 거죠. 아이고 넘어갔다. 자, 이렇게 측면에서도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유리 설정을 바꾸게 되면은, 자, 이 유리를 아까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둡지가 않죠. 리플렉션 때문에 빼고 보면은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지죠. 그럼 내부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배경 또 나왔네요. 배경 다시 지우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보여드리는 부분들을 안 자르고 편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또 얘기하면서 하니까 또 못 찾죠. 자, 중요한 부분이고 옵션 어디에 있는지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렌더링 돌렸고요. 렌더링 돌려도 지금 보면은 거울 반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네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내부가 좀 더 잘 보이게끔 만들어야겠죠. 자, 다시 여기에서 이 유리의 서페이스를 제거를 하고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자, 지금 렌더링 나온 이미지 보면은 내부에 있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내부에 있는 여기 요거 모델링 했던 얘가 지금 보이고 있죠. 요 정도 보이는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외부도 반사되는 게 맞기는 한데 외부에 대한 반사 정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강도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조금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리 재질 여기까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서페이스를 좀 조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믹스 쉐이더 하나 더 집어넣을 거예요. 믹스 쉐이더 하나 더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렌더링 돌릴 때 이 뒤쪽 반사되는 것도 좀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일단 2번 둔 상태에서 1번으로 가서 1번에다가 믹스 쉐이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사가 죽어야 되니까, 반사가 안 보여야 되니까 그냥 투명한 객체를 연결을 할 거예요. 쉐이더. 이거 두 개 위치는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팩터 값에다가 제가 프레넷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렌더링 한번 돌려볼게요. 자, 렌더링 나왔고요. 렌더링 나온 결과 이미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자, 1번, 2번. 여기는 지금 변화가 없죠. 여기만 바뀌었죠. 여기만.
일단 그러면은 프레넬을 활용하면 되겠다. 정면은 그대로 반사가 일어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뭐 잘못 넣어놓은 것 같죠? 자, 이 트랜스퍼런트 BSDF가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이어야 될 텐데, 트랜스퍼런트 BSDF를 여기다가 서페이스에다가 넣어보고요. 볼륨에서는 지워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렌더링을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흰색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검은색을 넣어놨죠? 이거 뭐 실수한 거죠, 제가? 이거 맞았나?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만들어 놓고도 제가 자꾸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결하고 밑에서 올라온 노드 대신에 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볼륨에는 얘 다시 연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렌더링 다시 이렇게 돌려보면은 내부가 보이지만 반사가 살짝 남아 있어서 여기에 있는 지금 수납장 여기 지금 반사 살짝 되는 거 보이실까요? 이거? 그래서 그 강도, 그 정도를 조금 더 강하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컬러 램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컬러 램프를 조정을 해서 반사가 되는 정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테스트 렌더를 계속 돌려야 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렌더링 돌려서 설정값 잡고 올게요, 일단.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컬러 램프가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니까 반사가 훨씬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살짝 조정을 하면서 이 적절한 반사값 정도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적절한 반사값 정도가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자, 저는 요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리는 계속 이렇게 쓸 겁니다.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 확인만 좀 하고 올게요. 지금 다시 확인하고 왔는데 이거 검은색 아니고 흰색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찍어놨던 영상 확인했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제가 공부하는 용도로 복습용으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고 그런데 지금 배경 흰색으로 반사되던 게 지금은 다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자, 제가 월드 설정을 아까 임시로 여기에 있는 요걸로 낮춰놓고 테스트하다가 이걸 다시 바꾸고 나니까 자, 이 오브젝트에 대한 이 반사도가 조금 변경이 돼야 돼서 얘 다시 건들고 왔어요. 자, 건들고 왔지만 여기 거울 부분, 거울이 아니죠? 바깥쪽 외부 샤시 유리 부분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 없이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수정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유리 끝단 부분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밝게 나오죠. 이게 이유가 뭐냐? 이 벽면과 천장을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모델링 지금 한 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그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있는 벽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천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여기는 뚫려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천장면이랑 그다음에 이 프레임 벽면 만든 거, 그 부분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원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로 지금 빛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너무 밝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일단 지우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천장면을 두께를 주면 되겠죠. 빛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자, 그래서 평면으로 만들어둔 객체에 두께를 주는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드 모디파이어 여기에서 솔리디파이 요거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두께만큼 좀 잘 보이게 한 100mm 줄게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옵셋이 0일 경우에는 위아래로 절반씩 나가서 100mm를 만드는 거고 옵셋이 1이면은 노말 방향으로 그리고 옵셋이 마이너스 1이면은 백페이스 방향으로 돌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고 자 그러면은 렌더링 돌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그냥 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이제 이 렌더 이전은 없앨 거예요. 그래서 렌더 이전 삭제하고요. 요 라이트. 제가 이 조명 한번 더 건든다 그랬죠. 이 등기구 매핑. 등기구에 자, 조명이 나오는 부분. 자, 지금 현재 이미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건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월드 들어가서 월드에 일단은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다시 서페이스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컬러를 검은색으로 해서 자, 주변 환경광은 완전히 없애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요 라이트 렌더링 되지 않게끔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간접 조명 요거 하나도 렌더링 안 돌리게. 자,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지금 조명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새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새까맣게 안 나와요. 새까맣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보면 새까맣게 안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자체가 자체 발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명이 나와 버려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조명 자체를 조도에 맞춰서 넣어 놨기 때문에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라이트의 이미션 값을 라이트가 아니죠. 모델링의 이미션 값을 얘를 내가 강하게 넣어 버렸다 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라이팅이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인데도 충분한 밝기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션 노드를 사용한 이유는 여기에서 그냥 렌더링이 그냥 하얀색으로 나오기를 바래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렌더링 할 때는 하얀색으로 나오나 실질적으로 발광은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디퓨즈 BSDF 요거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믹스 쉐이더 하나 더. 자, 이렇게 집어넣는데 라이트 패스 그리고 여기에서 이지 카메라 레이를 팩터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이거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바꿔야겠죠? 지금 카메라에서는 얘가 안 보이는데 얘가 지금 보면 요 그냥 디퓨즈 BSDF로 렌더링이 되는데 직접 광으로 연결을 한 거는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두 개를 바꿔야죠. 바꾸고 자, 디퓨즈 BSDF는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렌더링을 돌리면 얘는 흰색으로 나오나 전혀 조명이 없는 상태가 되죠. 제가 딱 원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라이트 다 켜고 렌더링을 돌리기 전에 또 월드 다시 켜고요. 렌더링을 돌리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뭐 얼추 그냥 살짝 돌리다가 말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 돌리기 전에 천장 범퍼 아직 안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라이트도 지금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운라이트 여기다가 3인치짜리 좀 설치를 할 거예요. 그거 작업하고 최종 렌더링 돌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렌더링 돌렸고요. 지금 천장에도 살짝 범프 맵 집어 넣었고요. 이렇게 오도토돌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집어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 3인치 다운라이트 넣었는데 다운라이트를 일부러 강한 걸 넣었어요. 맞지 않는 이상한 거. 그래서 강도 조절을 할 때 제가 만든 이 카메라 익스포저 컨트롤 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 여기에서 강도 조절이 아니고 여기서 강도 조절을 해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일단 제가 강한 걸로 일단 넣어놨어요. 같이 렌더링 돌려보면은 자, 이렇게 은은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뭐 씬 세팅은 다 된 것 같고 뭐 조금 좀 넓게 퍼지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다른 걸로 바꿀게요. 자, 여기에 있는 IS 데이터는 지금 다른 걸로 바꿔놨고요. 그냥 뭐 배광 자체가 예쁘지는 않아도 그냥 실제 요즘에 나오는 LED 3인치 같은 경우는 예전 할로겐처럼 이렇게 렌즈의 효과가 없어서
별로 강하지가 않아서 배광이 이쁜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조금 넣어놨고요. 조명이 너무 노란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일단 그 정도 해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렌더링 돌려볼게요. 최종 렌더링도 일단 저는 샘플 수는 올리지 않고 렌더링을 돌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이즈는 일단 100%로 렌더링 돌릴 거고요. 돌리고 또 다시 올게요. 자, 지금 렌더링이 최종적으로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하나 건드렸어요. 뭐냐면 쉐이더 에디터에서 이 등기구 한번 확인해 보면은 등기구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여기 없었는데 추가로 연결을 했어요. 자, 왜냐면은 여기 지금 등기구 반사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다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등기구를 추가로 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라이트 패스 노드에 이제 리플렉션 레이와 트랜스미션 레이를 합쳐서 해당 부분을 자, 믹스 쉐이더로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조명이 작동 안 하게끔 되어 있던 노드와 해당 노드에 이미션 노드를 다시 한번 집어 넣어서 반사에는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포지터에서 자 보면은 원래 이제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 이미지였고요. 이거 좀 크게 해서 볼까요? 네, 이렇게 원래는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너무 노이즈가 없으면 또 어색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노이즈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팩터 값을 좀 조정을 해서 노이즈를 좀 추가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노이즈를 이렇게 해서 추가를 조금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실내 투시도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투시도 또 가지고 올 건데 어떤 투시도를 가지고 올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 좀 복잡해야 되는데 디자인 갖다 쓰는 것도 좀 걸리는 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도 아무튼 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